우리가 학교에서 자주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고 또 그리움에 사무쳐서 우리 국제반 학생들한테 이렇게 짧은 비디오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수업을 통해서 대학에 관한 공부 같은 것도 좀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짧게나마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이 비상시국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는 동안 한번 들어보면서 마음가짐을 좀 새로 잡는 애들아 제발 부탁이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로 3월 24일 날 기준으로 해가서 지금 현재 미국 대학들, 특히 대학 진학,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제반 학생들이 특히 관련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테스트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토플 테스트도 취소가 됐고, SAT 같은 경우도 5월, 6월에 되는 거 취소가 됐고, 이제 국제학, 외국 학생들,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 그 다음에 AP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포맷 자체를 45분 온라인의 형태로 바꾸는 그런 거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테스트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년에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실은 예측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대학들이 반응을 좀 반항이 아니고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학교가 대학 입학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만나거나 칼리지 페어라든가 이런 게 가는 것 또는 오프하는 것에서 그런 것들이 좀 취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것도 취소가 되고 있어요. 이걸 밑에 보게 되면 760개 대학은 이미 취소를 해서 공지를 모든 행사를 다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뭐 이제 디파짓을 내거나 확정을 짓는 그런 데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학교들이 공지를 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May 1st로 가거든. 그러니까 5월 1일 날 디파짓을 내야 되는데 합격한 학생들이 이게 한 달 정도씩 막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284개 정도 대학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그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대학들은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내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대학들마다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국제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선배가 있잖아. 선배들도 있고 이제 2학년 1년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일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앞으로의 입학 그 사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조금 큰 충격과 변화를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 국자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겠지. 집에서 그냥 놀지만 말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 좋을 거야. 민주야, 유정아, 혜연아, 자지 말고 잘 들어. 자, 어쩌면 우리들한테는 정말 잘 된 것일 수도 있어. 우리 국제반 애들한테는. 우리는 미술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기도 하고, 대부분 또 우리의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잖아. 그리고 그게 사실은 또 주관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객관적인 요소인 거야. 그래서 캐러고리가 조금 다르거든. 근데 우리는 객관적인 요소보다 주관적인 요소에 강점이 있는 학교잖아.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일단 대학들은 옛날에 객관적인 테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간다. 객관적인 숫자로 나오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이잖아. 테스트로 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플렉스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테스트의 종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토플이라든가 SAT라든가 영국 대학에서 하는 뭐 GCSE라든가 A-레벨 테스트라든가 다양한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애들을 뽑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은 몰려가고 있다. 근데 옛날부터 이런 걸 강조하는 대학들이 있긴 있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몰려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시험의 기회 자체가 적잖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토플 시험을 치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5번에서 8번 정도 시험을 치거든. SAT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애들이 5번에서 8번 이상 다 쳐요. 심지어 10번 이상 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낼 때까지 애들 계속 치는데, 테스트를 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불안하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불안 요소가 성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불안 요소들을 또 어드미션 관계자들도 다 안단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엊그저께도 나왔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자를 금지를 했잖아. 학생 비자를 포함해서 유학 비자가 나가는 것이 금지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장 올해 9월 달에 그럼 중국 학생이 들어온 숫자부터 주로 오게 될 거고 외국 학생이 들어온 숫자도 들어올 거고 유럽에서도 막 그게 터지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숫자가 또 미국에 유입되는 것도 주로 올 수 있고 각국마다 문을 걸어 잠그는 형태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대학들이 영향을 받지. 예를 들면 1000명이 들어오는 대학교 중국 학생이 들어왔는데 학생 200명밖에 안 들어와 봐봐. 그럼 어떻게 돼? 800명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보직 문제 같은 것들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앤드류 선생님의 예측이에요. 그리고 칼리지 카운셀러들의 대동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대강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을 파악을 하고 있고 대학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자기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 back to the basics. 철자 틀렸네. 더도 빠지고 뒤에 s도 빠졌네. 어쨌든 이제 back to the basic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아. 그리고 이게 우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난 정말 기회라고 생각해. 애들아, 진짜 우리들한테 기회가 왔어. 니네들이 잘하는 걸 잘하면 되는 기회가 온 거야. 자, 보자. 어떤 기회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성적을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해라. 매일 강조하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테크닉이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깊게 조금 더 다양하게 또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이런 대학에 이런 전공에 가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이 뭐 글쓰기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대학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는 거. 우리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지? 국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대학교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로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기도 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교로부터 이메일 같은 걸 자주 받고 있을 거야. 자, 이제는 슬슬 답장도 쓰면서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학교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내가 이 대학에 열정이 있다는 이걸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자, 이거는 뭐였냐면 이건 앤드류 쌤이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 그치? 니네들한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강조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 갖고 와. 나한테. 카톡을 넣어. 대답을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하자. 잘하자 좀. 애들아 잘하자. 지금 누워있는 놈 다 일어나. 잘하자. 누워서 먹기만 하지 말고 정말 확 쪄버린 확진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핸드폰 저기로 좀 던져놓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다운로드 받아가 영화 보는 거 조금만 뒤로 밀어놓고 시간 좀 내서 조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게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손해보지 않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아티스틱 스테임은 무조건 잘 써야 돼. 그치?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티스틱 스테임을 들어가는 니네들만의 색깔, 니네들만의 스토리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우리 개인적인 상담하면서 대강 어느 정도 아이디어 끄집어 나오고는 있지만 그치? 그걸 이제 다듬기 시작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해. 그 다음에 퍼스널 에세이 같은 것들이 나가야 돼. 그렇지? 그리고 영어 부분. 션 선생님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임마 이 녀석들아 제발 부탁이다.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들어와. 그거 듣는 거 반복해서 듣는 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개별화 시켜서 또 뭐 튜토리얼 붙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테니까 제발 듣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하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선생님, 시원 선생님 말씀 좀 들어. 시원 선생님 숙제 내거나 컨셉 잡으라 그런 거를 할 때 사실은 미국 대학은 정말 컨셉 싸움이잖아. 너가 누구인지의 싸움이잖아. 남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 너만의 색깔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좀 많이 좀 해. 이런 기회에.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니네한테 얘기한다. 잘하자 좀 애들아. 앤드루 선생님께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자.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보도록 하자. 바이.